8장 앱보드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8장 앱보드 제작 과정에서는 먼저 메인 공지 목록을 대상으로 제작을 하는데요. 목록 객체를 디자인하고요. 그리고 이 목록 객체에 행 아이템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목록 어댑터를 작성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데이터를 목록에 뿌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PHP 서버에서 XML 데이터로 이렇게 받는 사례를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메인 공지에 대한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웹서버와 통신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XML 해독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XML 해독기 중에서 돔 파서를 먼저 이용해서 공지 목록을 출력하는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액티비티를 연동해서 목록을 출력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다음은 또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중요한 부분이 실물 디자인 부분인데, 안드로이드 단말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말기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나오는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한 상태를 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단말기에 맞는 레이아웃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스타일 디자인하는 방법을 보고, 그리고 실물 디자인을 어떻게 교정하는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물 크기로 가상기기를 설정을 해야 이제 거기에 맞는 실물 디바이스가 없다 하더라도 실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실물 크기로 가상기기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목록이 나타날 때 띠무늬 목록을 디자인하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목록을 만들었으면 이제 공지사항에 대해서 상세 보기 화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목록에서 상세 보기를 하기 위한 버튼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내장된 안드로이드 API에 내장된 리소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자바를 가지고 개발을 할 때 가장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게 해시맵인데, 이 해시맵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에 대한 프로세스 처리가 있고, 레이아웃 스타일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를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둥근 사각틀을 만드는 스타일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공지 상세 보기에 대한 레이아웃 디자인을 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다이얼로그 안에 화면 전환을 하지 않고,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화면 전환을 하지 않고 다이얼로그 안에 상세 목록을 출력하는 이런 레이아웃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험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공지 목록을 보겠는데요. 여기에 데이터 흐름을 좀 소개를 하고 있죠. 웹서버에서 XML 데이터를 수신을 하고, 이 수신된 XML 데이터를 해독을 해서 리스트 어댑터에 대입을 하고, 이 리스트 어댑터라는 거는 한 행에 목록이 있으면 한 행에 대한 데이터 매핑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행들이 다 매핑돼서 리스트 뷰에 출력하는 그런 구조체를 가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록 객체 디자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목록 객체 디자인은 여기에서는 RS 레이아웃의 main underbar tab 1.xml을 목록 화면이라고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석을
공지 화면에 대한 레이아웃 파일을 열어서 현재 파일명은 main underbar tab1.xml 파일이고요. 현재는 기존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레이아웃이 있고 이렇게 공지 목록이다 라고 표시만 되어 있는데, 그 화면에서 레이아웃 항목에 있는 리스트 뷰를 드래그해서 드랍을 해서 놓으면은 이렇게 객체가 추가가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디명을 안 정했으니까 리스트 뷰라고 이렇게만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디자인을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정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면을 통해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소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는 구문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선택을 해서 설명이 나오죠. 주석 기능 컨트롤 슬래시나 아니면은 커맨드 슬래시, 맥OS에서는 커맨드 슬래시고 MS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슬래시입니다.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여기에 이제 리스트 뷰 객체를 추가했는데, 이 리스트 뷰 객체가 레이아웃 센터 호리젠탈이라고 해서 수평을 기준해서 가운데에 배치되도록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id로는 이 객체 id로 notice list main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with site 전부 다 full parent라고 해서 화면에 꽉 차도록 목록이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목록 리스트 뷰에 대한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목록을 뿌리려면 한 행에 대한 디자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록 행 아이템 디자인 부분을 보겠는데, XML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야 되니까 레이아웃 폴더에서 콘텍스트 메뉴를 열어서 뉴 메뉴에 있는, 이번에 파일 메뉴를 선택을 하지 않고요. 여기에서는 안드로이드 XML 파일이라는 메뉴를 활용해서 레이아웃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실행하면 New Android XML 파일이라는 이런 대화창이 나타나고요. 프로젝트는 이미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날 거고, 파일명으로 notice underbar raw underbar main.xml 노티스 공지사항에 대한 raw 행의 XML 디자인 XML이다 이렇게 해서 파일명을 정했습니다. 파일명은 원하시는 대로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형태는 생성할 파일 XML의 형태는 레이아웃이니까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폴더는 아까 레이아웃 폴더를 선택을 해서 콘텍스트 메뉴로 이 창을 열었으니까 자동으로 res/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잡힐 겁니다. 그리고 기본 레이아웃의 루트 엘리먼트, XML에 대한 루트 엘리먼트로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고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레이아웃 폴더 밑에 노티스로 main.xml이라고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기본 루트 태그가 relative layout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relative layout 구문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이전 장에서 했을 때는 new의 파일 메뉴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구문이 자동으로 생성이 안 되지만 이번 케이스처럼 안드로이드 XML 파일이라는 메뉴를 이용하면 기본적인 구문을 이렇게 구문이 작성되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디자인 편집기를 이렇게 여시고 디자인 탭을 열어서 왼쪽에는 제목, 그리고 오른쪽에는 등록일이 배치되도록 이렇게 설정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객체는 물론 뭐 뷰에서 이제
드래그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notice underbar subject라고 아이디를 정했고, 오른쪽에 거는 notice underbar leg underbar date라고 해서 등록일에 대한 아이디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relative layout 밑에 두 개의 텍스트 레이아웃이 텍스트 뷰가 뷰 객체가 배치가 된 상태죠. 여기에서는 참고로 이제 등록일에 대한 설정이 잠시 엿보이는데, 등록일 같은 경우는 layout parent right to라는 설정을 잡아서 relative layout에서 오른쪽으로 배치되도록 이렇게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relative layout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기본 이 레이아웃에 대한 패딩을 5픽셀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에 대해서 약간씩 이렇게 5픽셀씩 상단, 뭐 왼쪽, 아래쪽, 뭐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5픽셀 정도가 띄어지도록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텍스트 뷰 객체, 제목에 대한 텍스트 뷰 객체는 하이트는, 높이는 랩 컨텐트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id 값은 notice underbar subject라고 설정을 해서 이렇게 notice underbar subject라고 나타나죠. 그리고 기본 텍스트, 출력할 텍스트 값으로 제목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이 내용은 나중에 액티비티에서 여기도 보이지만 노티스 리스트 아답터에서 이 값을 대체하기 때문에 사용자 화면엔 이 제목이라는 글귀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위더스, 레이아웃 위더스를 랩 컨텐트로 해서 글자의 길이만큼 가로 크기가 잡히게끔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텍스트 뷰는 위더스, 하이트 전부 다 랩 컨텐트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id는 notice underbar leg date, 그래서 notice underbar leg date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 화면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기본 값은 그냥 등록일이라고 임시로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했습니다. 디자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값도 역시 notice list 아답터에서 값을 대치시키기 때문에 사용자는 등록일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실제 데이터에 나타나는 일자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아답터 클래스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위에서는 레이아웃 두 가지에 대한 레이아웃 처리가 다 됐죠. 목록에 대한, 목록 화면에 대한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목록 행에 대한 레이아웃, 그 다음에 이제 목록 행을 매핑시키는 리스트 아답터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 콘텍스트 메뉴를 이용해서 뉴 메뉴를 선택하고 클래스 메뉴를 선택을 했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new java 클래스라는 화면이 나타나면 소스 폴더는 src로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패키지명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창을 열었으니까 기본으로 잡혀 있을 거고, 클래스명으로 공지사항이니까 notice라고 정했고, 그리고 리스트 아답터니까 리스트 아답터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게 퍼블릭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 기본적으로 뭐 기본 클래스 만드는 과정으로 자바 랭이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메소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했지만 슈퍼 클래스가 그냥 오브젝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작성되는 그런 메소드는 없을 겁니다.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는 직접 슈퍼 클래스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리스트 아답터는 만약에 이렇게 자바 랭의 오브젝트로 했으면 코딩을 처음부터 다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슈퍼클래스에서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슈퍼클래스를 적당한 거를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클래스 셀렉션이라는 화면이 나타나면 베이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입력을 해보면 관련된 패키지 클래스가 나타나는데 리스트 아답터는 베이스 아답터라는 거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OK 버튼을 클릭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android.widget.basic 아답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 클래스가 이제 슈퍼 클래스로 선택이 됐고, 그러면 이제 이 효과가 요거를 inherited abstract methods라는 부분을 체크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finishi를 눌렀죠. finish 버튼을 클릭을 해서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자동으로 작성되는 구문이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패키지명을 정했으니까 패키지명이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임포트는 이제 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자동으로 작성됐을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명은 notice list adapter고, 아까 슈퍼 클래스로 베이스 아답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extends base adapter라고 이렇게 잡힐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inherited abstract method라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메소드들이 자동으로 작성되는데, override라고 표시된 거는 이제 이 클래스에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override로 시작해서 get count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는 목록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get item에 그 인티저로 되어 있는 값을 대입을 하면 지정된 몇 번째의 아이템을 가져와라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get item 메소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get item id, 지정된 번호, 몇 번째의 아이템의 아이디를 가져와라 라고 할 때 사용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view,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get view는 목록이 사용자 화면에 출력이 될 때 작동되는 메소드입니다. 이건 자동으로 작동되는 메소드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view를 사용자 화면에 출력한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구성하는 부분은 이제 차차 보실 거고요. 이 getView도 역시 몇 번째 행에 대해서 convert view, 현재 출력하려는 항목에 대한 뷰 객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뷰 그룹 parent는 이제 부모에 대한, 현재 행에 대한 부모니까 목록 객체겠죠. 이 부모 행에 대한 객체를 이렇게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메소드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 항목들이죠. 메소드들이. 자, 그러면 노티스 리스트 아답터에서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게 몇 가지가 있죠. 목록에 출력하기 위해서 구조체를 만들어서 목록에 출력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존 소스에서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구조체를 스트럭처라고 하죠. C 언어에서는 스트럭처를 만드는 소스입니다. 먼저 어떤 형을 선언하지 않고 그냥 notice main item이라고 이름을 정했고요. 얘는 이제 객체이기 때문에 클래스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객체 밑에 subject라는 객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reg 언더바 date라는 객체가 있는데 각각 스트링으로 정의된 객체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소스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했죠. notice main item이라는 메소드인데, 이 메소드는 매개 변수를 subject temp와 그 다음에 reg 언더바 temp라는 메소드를 전달을 받고, 이 전달받은 메소드 subject 메소드가 아니고 변수죠. 죄송합니다. subject temp의 라는 값을 전달받으면 여기에서 정의한 subject에 이렇게 대입을 시키고, 똑같은 방식으로 reg date temp 값이 전달받아지면 여기에서 정의된 reg date의 값을 대입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럭처 구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밑에 소스를 보면 알 거고요. 자, 이제 본 클래스에 대해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플래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름이고 임시 이름이고, 레이아웃 인플래터. 이 레이아웃 인플래터가 목록의 행 레이아웃과 리스트 뷰하고 이렇게 매핑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레이아웃을 합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요.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는 자바 클래스에서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할 때는 항상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형인가라고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notice main item, 여기 나오죠. 위에서 정의한 이 객체형을 어레이 리스트로 사용하겠다. 결국에 이제 이런 객체가 여러 개 있다, 즉 목록이 여러 개 있다와 같은 구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notice main item의 형태로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 임시 이름은 notice ma라고 정의를 한다 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 m context는 이 베이직 어댑터에서 필요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베이직 어댑터에서 사용할 컨텍스트 객체를 선언했습니다. 이 컨텍스트는 결국 액티비티 화면, 현재 화면에 대한 컨텍스트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mList layout, mList layout은 이제 목록의 레이아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전달받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 놓은 거고요. 자, 밑에서 소스가 또 나오니까 밑에서 더 보죠. 그래서 같은 소스인데요. 이 선언 부분은 위에서 설명을 드렸고, 자, 클래스가 있으면은 생성자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성자를 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public이라고 선언을 하고, noticed list as after라는 생성자는 컨텍스트를 매개 변수로 받고, 그리고 int, 인티저 형태로 list layout, 그 목록 리스트 뷰의 번호가 몇 번이냐 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고 전달받고요. 그 다음에 array list인데, 이 array list 목록에 출력될 데이터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받은 값을 위에서 여기에서 선언한 객체에다가 전달을 하죠.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도 대입을 하고, 리스트 레이아웃도 대입하고, 목록에 출력할 데이터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인플래터인데요. 이 인플래터는 컨텍스트에서 get system 서비스를 받아온다. 어떤 서비스냐? 컨텍스트에서 제공할 수 있는 레이아웃 인플래터 서비스다. 이건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플래터 서비스, 레이아웃 인플래터 서비스를 받아서
이 서비스 객체를 인플레트에 대입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소스. 혹시 이제 레이아웃 인플레트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고 싶으면 안드로이드 개발자 레퍼런스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다음 스텝은 getCount라는 메소드, getItem, 그 다음에 getItem ID에 대한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오버라이드로 선언돼 있어서 재정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getCount는 목록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목록의 개수는 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객체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그래서 notice ma.size 어레이의 개수죠. 사이즈를 구하면 목록의 개수와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getItem은 몇 번째에 대한 아이템을 가져와라 라고 할 테니까, 그 아이템이라는 건 결국 데이터,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ge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몇 번째 거의 객체를 가져온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지션, getItem ID, 아이템의 번호를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이건 뭐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도 되지만 그냥 포지션 자체가 그냥 번호다라고 이렇게 리턴을 해줘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뭐 이거를 프로그램에서 이 자체 프로그램에서 활용을 할 거면은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구사를 해도 되는데, 현재 사례에서는 딱히 사용할 의도가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getView에 대한 메소드. getView에 대한 메소드 소스를 보면, 일단은 convertView. 이 convertView는 현재 행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convertView가 널이면 이제 전체 소스가 다 오류가 나니까, convertView가 널이면은 convertView에 인플레트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플레이트를 가져온다. 어떤 거를 mlayout과 parent와 false라는 설정에 의해서 기본값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convertView, 행 레이아웃 디자인에 있는 객체 중에서 찾는다. find view by id. 어떤 id냐면 r.id. notice subject, 아까 제목이라고 선언한 객체죠. 이 객체를 가져와서 텍스트 뷰였으니까 텍스트 뷰 객체로 똑같이 형변을 해주고, 그 이름을 notice underbar subject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notice underbar subject getText에서 이 객체의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데, 얘가 데이터 객체라고 설명할게요. 데이터 객체에 있는 것 중에서 포지션 몇 번째 있는 것 중에서 subject 제목을 가져와라.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위에 있나요? 아까 structure라고 선언한 부분, 클래스, 이 객체에 있는 이 서브젝트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 부분이죠. 같은 방법으로 convertView 행 레이아웃에 있는 것 중에서 r.id. notice underbar leg underbar date 등록일자 객체, 이 등록일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선언하고, 역시 등록일자 객체 setText에서 문자를 출력하는데, 이 데이터 객체 안에 있는 몇 번째 객체냐면 포지션으로 정한 객체 중에서 leg date를 가져와라 해서 이 객체 등록일 객체에다가 출력을 하겠다라는 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eturn convertView는 이제 기본 메소드 구문에 있는 거고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목록을 구현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서버에서 가져올 XML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 사례에서는 웹서버 독자님께서는 이제 웹서버를 따로 호스팅을 받거나 구비를 하셔야 되고, 네, 이 서적에서는 www.outlet.com/android 밑에 notice_list.php라는 이런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소스를 보여주고 있죠. 자, XML 파일을 구사하는데 PHP 언어로 구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PHP 태그는 이렇게 꺽쇠 물음표로 해서 PHP 태그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PHP 태그 안에서 사용한 구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이 XML 파일이다, 그리고 캐시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PHP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이제 PHP 언어에서 head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PHP는 이제 메소드라고 얘기를 안 하고 함수라는 용어로 사용하죠. 헤드를 선언을 하되 캐시 컨트롤, 캐시를 제어하는 방법은 no 캐시, 캐시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must revalidate. 그래서 항상 새로운 데이터를 서버에서 새로운 파일을 서버에서 가져와서 사용자한테 전달을 하겠다는 거고, 똑같이 또 헤드 태그를 이용해서 컨텐트 타입, 컨텐트 문서는 application/xml, 그래서 XML 문서이다 라고 선언했고요. 그리고 캐릭터 셋은 UTF-8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XML 헤더를 선언을 하는데, 이 구문이죠.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이 됐냐면, PHP 언어 같은 경우는 꺽쇠 물음표라고 해서 태그를 시작하는데, XML 문서도 역시 헤더를 선언할 때 꺽쇠 물음표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돼서 PHP 태그 안에서 에코 문, 화면에 출력하는 문, 프린트 문이라고도 하죠. 그 에코 문을 이용해서 이 구문을 화면에 출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이 이제 XML 문서에 대한 선언이고요. 그리고 리스트 태그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리스트 태그를 시작을 하고 밑에서 닫아줬죠. 그리고 데이터 태그를 시작하고 닫고 해서 얘가 이제 한 레코드가 되죠. 한 로, 행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 데이터는 데이터부터 또 시작해서 데이터로 끝나는 요까지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뿌리는데 데이터 내에서 이제 row id라고 해서 행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subject, 제목을 출력을 하는데 제목 태그에서부터 subject 태그가 이렇게 종료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제목 같은 경우는 특수문자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한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C 데이터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안에 특수문자가 들어가더라도 XML이 깨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C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목 데이터를 하나 뿌렸고요. 그리고 레그 데이트, 레그 언더바 데이트 태그를 열고 레그 언더바 데이트를 태그를 닫고, 레그 언더바 데이트 등록일인데요. 이 등록일 데이터는 뭐 딱히 특수문자가 들어가지 않고 규정된 데이터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는 이제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내용 데이터인데, 이 컨텐트 태그도 역시 열고 여기서 닫아줬죠. 예, 꺽쇠 닫는 부분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역시 데이터가 특수문자가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C 데이터라고 해서 열고
없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이제 두 번째 레코드에 대한 데이터셋도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소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게시판 데이터를 XML로 조합해서 뿌리는 게 아니고 실험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을 취했고요. 이제 그 서버 PHP 개발자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구문이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돼서 동적인 게시판을 앱 게시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처리하려면 이제 서버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고 이미 웹 개발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은 이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참고로 뭐 PHP 서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스를 서버에다가 올리고 웹브라우저에서 실험을 해보면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호출을 해봤죠. http://www.aulep.com/android/notice_list_main.php 해서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XML이 깨지지 않고 올바르게 작성됐으면 이렇게 잘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태그 특수문자 때문에 깨진다거나 아니면 태그를 잘못해서 오류가 나면 오류 화면이 나타납니다.